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당시에 당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 당을 만들겠다라며 총선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윤석열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라고 나서 보는 거죠.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탄핵 소추시키겠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총선 심판받고 나면 윤석열, 한동훈은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 견딜 수 없어하잖아요. 이 관종이 이 텔레비가 안 나오면 자기 우산 탁 씌워준 거 미리 사진 기자고 짜가지고 딱 찍어서 그런 거 한 번도 기획한 거 보십시오. 치밀하게 그렇게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나면 바로 이제 한동훈, 윤석열은 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로 전락하면 불체포 특권을 받기 위해 국회에 내려고 아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번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윤석열, 한동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수준의 거의 퇴진당을 만들겠다,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걱정되네요. 진짜 저 정도면은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도 지금 그 분간을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은 피의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퇴임하신 다음에는 혹시 모르겠는데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의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탄핵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바라던 검찰 소환이 12월 8일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장 오늘 무슨 일이냐면 윤관석 의원 강내구감사 관련된 재판이 오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모 보좌관,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그 박모 보좌관의 그 재판은 내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렇게 중요한 재판들이 쭈루룩 있고, 본인도 이제 소환돼가지고 검찰 조사 받고, 거기에다가 이게 정당법 위반, 돈봉투 사건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심지어 그 특가법상의 뇌물죄까지 지금 혐의가 막 모락모락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내년 그러니까 내년을 걱정하기보다 본인의 지금 12월 달을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뭐 북콘서트든지 뭐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저렇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환 의원님. 네, 윤석열 탄핵당 뭐 그런 장면 실제 이제 만들진 않고 뭐 다 콘서트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 격하게 했을 걸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당을 만들 것 같아요. 난 그 당명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계 정당사를 보면은 민주공화 이런 당 이름들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당명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무슨 전진당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떤 당명이 나올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내면 총선에 나오겠다는 것인데, 현재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가 선거에 나와서 이제 정치인들이요, 선거에 나올 때 이렇습니다. 이제 뭐 검찰 기소가 됐다든지 뭐 혐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네. 그래서 선거에 당선이 되면 사법부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들이 저를 무죄임을 인정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분명히 송영길 대표도 분명히 선거에 나서 그 주장을 할 거고, 뭐 혹여 당선이 된다면 또 그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송영길 대표 또 조국 전 장관 몽땅 선거에 나오겠답니다. 지금 뭐 사법부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돼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몽땅 사법부를 넘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면피용으로 선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속내 이야기를 했어요. 속내에 있는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로 전락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으라고 몸부림칠 것이다. 이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하. 본인이 지금 피의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겠다고 몸부림치는 본인 이야기를 그냥 속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 나와서 현재 자기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을 예. 엄연하려고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선 자금에 돈을 줬니 어쩐지 한 것은 관련된 자들의 의견이 또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 신당과 송영길 대표가 만들 윤석열 퇴진당이 함께 국회에서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나랑 생각이 같다라는 식의 주장을 송영길 전 대표가 했는데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